저는 현재 한창 이혼 소송 중인 30 초반 여성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천년의 사랑도 결국 돈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험을 했네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남편만큼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역시 돈이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제겐 가슴 아픈 과거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20살이 되던 해 부모님께서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바람에 제게 가족이라고는 저와 남동생 딱 둘뿐이었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나이 차이가 7살로 제법 많이 납니다. 당시 13살이었던 남동생을 데리고 졸지에 가장 노릇을 해야 했던 저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도 잠시뿐일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슬프고 절망스러워도 아직 성인도 안 된 동생을 보며 내가 여기서 흔들리면 절대 안 된다. 매 순간 다짐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다행히 그런 저희 남매를 안쓰럽게 여긴 친척분들이 제 대학 학비며 여러 면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도 명절 되면 꼬박꼬박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거기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온 사망보험금과 보상금에 부모님과 함께 살던 저희 집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크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책 없이 그 돈들을 쓰며 살 수는 없었죠. 졸지뒷피 고아가 돼버린 저희처럼 앞으로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따랐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재산은 없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저희 힘으로 생활하려 노력했습니다. 당연히 대학 다니면서도 친구들과 놀러 가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대신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주말이며 평일 저녁 할 거 없이 바쁘게 보냈죠. 동생과 제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당연히 친척분들이 이것저것 지원해 주시긴 했지만 100%그 돈에 의지할 만큼 큰 금액도 아니었고 동시에 거기에 너무 기대면 안 된다고도 생각했어요. 당장 안쓰러운 마음에 도와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에 기댈 수는 없잖아요. 결국 저희 살 길은 저희 스스로 알아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이렇다 할 추억 하나 없이 대학을 졸업했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한 덕에 한 중소기업에 성공적으로 입사를 할 수 있었네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자 그제야 조금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곳에서 열심히 커리어를 쌓다가 몇 년 전에 운 좋게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지금 저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저와 다르게 이미 그 회사에서 나름 입지를 잡은 남편이 저를 참 많이 도와주다 보니 조금씩 호감이 생겼고 결국 이직하고 딱 1년 만에 저희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희가 가까워진 건 서로의 과거가 너무도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집안 사정 역시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 저처럼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왔더라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아예 없어서 그랬다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이라 엄밀히 말하면 조금 성격은 다르긴 하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한창 놀기 좋아할 20대 초중반을 돈 때문에 즐기지 못했다는 점은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인 말도 잘 통하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비슷해서 사귀는 내내 조그만 트러블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은 사이가 되자 남편이 청혼을 하더라고요. 전 곤란하다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이제 막 성인이 될 나이였고 저는 동생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는 최소한의 뒷바라자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며 같이 살면서 돌봐주는 것도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저한테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모르실 겁니다. 부모 없이 저와 남동생 둘밖에 없다는 생각에 가장으로서 너무 힘들 때가 많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 동생까지 품을 수 있다는 말이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고 신혼집은 동생과 제가 살던 집에서 시작하기로 했죠. 원래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이라 셋이 살기에도 넉넉한 공간이었고 오래된 곳들만 부분 리모델링을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가 쪽 형편도 넉넉하지 않으니 예단이니 예물 같은 것들은 전부 생략하기로 했죠. 그리고 간단하게 결혼 반지만 맞춰서 나눠 꼈는데 전 아무런 불만 없었어요. 심지어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여행 비용도 거의 제 쪽에서 지불했습니다. 남편은 해준 게 없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말했지만 전 아무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고마운 심정이었죠. 제게 기꺼이 동생과 같이 살자고 이야기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남동생 역시 저처럼 자립심이 강한 아이입니다.
아무래도 부모님 없이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 그런지 제가 고생하는 것도 늘 알아주며 하나라도 저를 도와주려 노력하는 착한 아이입니다. 처음엔 학교 졸업할 때까지 함께 살 거라고 말했던 동생이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되었을 때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친구 집에 잠시 지내다 다음 학기에는 기숙사로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남동생의 마음을 제가 모를 리가 없었죠. 자기 때문에 하나뿐인 누나가 불편해할까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 그렇다면 기숙사 정해질 때까지만이라도 일단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만류를 해봤지만 동생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더군요. 거기다 남편 역시 동생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처남도 이제 성인인데 존중해주자고 저를 설득해서 할 수 없이 동생을 보내줬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로 한 번도 떨어져서 지내본 적이 없었던 터라 동생이 떠나가고 난 뒤 마치 자식 장가 보낸 것처럼 마음이 허해서 혼났네요. 그런 마음을 애써 달래며 오히려 남편에게 더 의지하며 지내다 보니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더라고요. 비록 몸은 떨어져 지냈지만 저와 동생은 함께 살 때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얼굴 보며 지냈습니다. 동생 역시 저처럼 한눈 팔지 않고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 정도는 스스로 벌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전 학비만 딱 보태주고 나머진 신경 안 썼습니다. 물론 학비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에서 지출했고요. 가끔씩 용돈은 제 월급에서 주긴 했지만 그건 별 문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제가 이직한 회사가 비록 일은 좀 힘들어도 급여 조건이 꽤 좋은 편이라 생활비 각출하고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었거든요. 남편 역시 저의 그런 모든 상황을 이해해줬고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한테뿐만 아니라 시부모님한테도 잘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솔직히 시부모님은 마냥 좋은 분들은 아니세요. 자세히 적지는 않겠지만 전형적으로 아들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며느리는 하찮게 생각하는 분들이시죠. 하지만 남편이 동생에게 잘하고 제 상황을 이해해주다 보니까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셔도 별말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무사히 군대까지 제대한 뒤 좋은 성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했고 나름 선망받는 기업에 취직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때쯤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일은 그만두고 아이를 본격적으로 가지는 게 어떻겠냐고요. 사실 전부터 진작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처남도 자기 앞가림하고 살 테니 지금부터는 우리 부부 인생에 집중하자고 하더군요. 남편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어차피 임신하고 나면 일하는 건 힘들 거 아니냐. 그럴 바엔 차라리 푹 쉬면서 마음 편하게 아이 가지는 데 집중을 하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슬쩍 애 낳고 다시 복직할 때까지는 시어머니에게 부탁하면 된다고 하던데 전 싫다고 했습니다. 일단 일하는 게 좋았거든요. 거기다 저희 회사가 복지가 좋습니다. 임신하더라도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출산휴가도 다른 곳보다 시간을 많이 주는 편이라 아이를 가지는 것과 일하는 건 전혀 별개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아직 임신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을 남편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남편은 영 마음에 안 드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딱 1년만 더 있다가 아이를 가지자고 달래주긴 했죠. 사실 이때가 남편과 처음으로 감정 싸움을 한 거라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서로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무조건 자기 생각이 맞다는 전제하에 제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태도가 너무 별로였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 남편 자식의 진짜 본 모습을 보게 된 건 바로 저희 부모님 유산을 정리할 때였습니다. 저는 취직한 동생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쭉 관리하고 있던 돈의 절반과 제가 살고 있는 집값의 반을 얹어서 보내줬습니다. 이제 사회인이 되었으니 그 돈으로 집을 사던 아니면 저금을 하던 그것도 아니면 투자를 하던 직접 관리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동생이 한사코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부모님을 대신해서 자기 키워준 노력이 얼만데 어떻게 반이나 받을 수가 있냐며 5분의 1만 줘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받으라고 줬어요. 애초에 동생이 직장 잡고 제대로 사회인이 되면 주려고 진작부터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누나로서 동생을 뒷바라지한 걸로 생색내거나 돈으로 보상받고 싶지도 않았고요. 동생한테 돈을 주면서 앞으로 이 돈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누나한테 보답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계산은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거라고 나중 돼서 서운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냥 누나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야 동생도 마지못해 돈을 받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남은 짐을 벗어버린 듯 홀가분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줬죠.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비록 저희 남매의 돈이긴 하지만 적어도 남편에게 알려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반이라고는 해도 저희 동네의 웬만한 아파트 값은 될 정도로 큰 돈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 혼자만을 위해 쓰겠습니까? 어차피 아이 낳고 나중에 이사라도 하려면 마땅히 저희 가족을 위해 쓰겠죠.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까지 난리를 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네요. 남편은 자기에게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버럭 화부터 내더라고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남긴 유산인데 그걸 왜 남편과 상의했어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돈을 전부 준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반씩 나눠 가진 게 뭐가 문제인가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여태 남동생을 보살피며 키워왔는데 그렇게 키워준 값은 생각 못하냐며 제게 따져 물었고 무조건 그걸 빼고 줬어야 한답니다. 거기다 한 소리를 더 하는데 그게 진짜 가관이었네요. 지금까지 결혼하고 여태 처남 챙긴다고 자기 부모한테 소홀했다며 저보고 그 돈 중에 일부는 시부모님한테 드렸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막말로 결혼하고 남편이 배려해 준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같이 안 살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동생 보살핀 거 전부 저 혼자 한 건데 어디서 숟가락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다 제 동생한테 줄 돈에서 시부모한테 떼주긴 왜 떼줘야 한다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럴 줄 알고 동생한테 들어가는 돈 대부분을 제가 번 돈 말고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에서 준 거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길까 봐서요. 지금 생각해도 100번 1000번 잘한 일 같으네요. 그런데도 남편은 제 동생 챙기는 거 이해해준 자기와 자기 부모님한테 아무런 보답도 안 했다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결혼하고 저희는 각자 월급에서 생활비 각출해서 살았고 나머지 돈들은 남편도 저도 알아서 썼습니다. 물론 제 돈에서 가끔씩 동생한테 용돈을 준 적도 있어요. 하지만 큰돈 들어갈 때는 우리 부모님이 남겨준 돈에서 썼는데 뭘 그렇게 희생하고 양보한 게 있다며 저런 소리라는 건지 황당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의 결론은 부부 공동의 돈을 제 마음대로 동생한테 준 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님까지 무시한다는 거였고 그 자리에서 제 동생에게 전화를 걸더니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그 돈을 준다고 낼름 받냐면서 죄 없은 제 동생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 모습에 내가 사람을 진짜 잘못 봤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이대로 이 사람과 살아선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릿속에 떠올린 적 없는 이혼을 결심하는데 1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이해심 많고 착한 남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국 돈 앞에서 이성을 잃는 그 모습에 치가 떨리더군요. 전 남편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아 끊어버리곤 당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내가 사람 잘못 봤다고 애 없을 때 갈라서자 그랬죠.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가 이해해 준 게 얼만데 이혼하자는 소리를 입 밖으로 올리냐며 욕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당연히 제가 제 유산을 자기와 자기 부모님을 위해 쓸 줄 알았다며 속마음을 다 꺼내 놓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최종 목표는 바로 돈이었던 거죠. 여태 그걸 노리고 제 옆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눈을 부라리며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의 반을 위자료로 줄 각오하라고 말하곤 옷을 챙겨 입고 나갔어요. 전 혹시 몰라 동생에게 전화해서 이러저러해서 이혼하려고 한다 말했더니 당장 그날 밤에 저희 집에 와서 현재까지 여기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와서 짐을 싸들고 나갔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혼 소송 중입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동생은 잘 지내다가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다시 돈 가져가라고 했지만 저는 그 인간 속내를 다 알게 된 이상 이혼이 답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도 누나가 결심한 이상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겠다며 힘내라고 하네요. 이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건가 싶어요. 현재 2번의 재판이 있었는데 곧 판결이 나올 거라고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집도 제 명이고 원래 유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데다가 그동안 각자 재산 관리한 게 명확하게 증명이 돼서 남편은 결혼할 당시 자기가 가져온 것만 챙겨가는 걸로 무사히 끝날 거라고 합니다. 정말 웃긴 건 처음에는 다시 매달려도 안 봐준다고 큰소리치던 남편이
막상 이혼하고 돈도 별로 못 받는 걸 알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찌질하게 다시 시작하자느니 자기가 전부 잘못했다느니 헛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집 앞에도 두 번인가 온 적 있는데 제 동생이 겁줘서 쫓아버렸고요. 마지막까지 찌질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남편을 보면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혼 결심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혼 잘 마무리하고 더더욱 열심히 살 거예요.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말고 제대로 정신 박힌 남자가 훨씬 많은 세상이니 제 자신에게 충실하면서 기다려 봐야죠. 그럼 긴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